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매번 지난 9개월 동안 국민들을 향해서, 유족들을 향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렸습니다만 그것으로 기레기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장 언론 노동자의 대표로서 이런 자리에 서서 발언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서부터 오늘까지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사고 예방서부터 구조서부터 참사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끌고 가야 될 정치 권력과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의 본래 역할은 그런 국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언론에 부여한 의무입니다. 언론도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는데 꼬박꼬박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기레기 방송 MBC에 하는 짓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9개월 동안 이 사건의 팩트와 진실과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진실은 국민들에게 많이 왜곡돼서 전달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장선 것이 MBC였습니다. 광화문 농성장의 우리 유족들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도 MBC였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리기사 전혀 이 사건과 관계없는 대리기사 사건도 전 국민을 향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애둘러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시킨 것도 거기에 앞장선 것도 MBC였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거의 300일 가까이 된 김우선 합의도 또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악의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MBC였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그건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MBC는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악의를 품은 보도입니다. 언론이 악의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할 때는 그것은 미친 무당의 칼날입니다. 지금 MBC가 하는 짓이 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MBC를 규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지난 2012년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MB정권 박근혜 정권 내에서 우리 언론 노동자들이 비겁해서 현재 MBC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유족과 학생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하루빨리 MBC가 옛날에 국민의 품에서 마봉춘이라는 애칭으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로 돌리는데 목숨 걸고 우리 언론 노동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음 놓고
지금의 MBC는 더 이상 언론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고 척결의 대상형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참사를 당하고 나서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에 대한 태도, 언론의 태도였습니다. 저희도 그랬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저는 MBC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기사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옛날에는 MBC 뉴스 봤지만 요새 누가 MBC 뉴스 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형국이 만들어졌을까요? 네, 모두들 코끼리 다리 만지는 장님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유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특례 입학 문제를 마치 유족들이 요구하고 넣어달라고 떼써서 법으로 개정한 것처럼 만들어서 보도하는 태도, 이런 데 바로 신물이 나서겠죠. 특례 입학 얘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유족들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을 때 정치인들이 운을 뗐고, 그리고 그것으로 진상규명에 대해서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어버이란 이름으로 호도하면서 유족들을 공격했던 단체들이 그렇게 공격의 무기로 썼던 게 바로 특례 입학 얘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마치 언론이 공정한 방송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특례 아닙니까?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면서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왜곡 보도의 결과는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마음을 더욱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국민들을 반으로 나눠서 인터넷상에서 왜곡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TV조선이나 이런 데는 더 심하죠. 그렇지만 유족들이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고 바로 여기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호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MBC는 공영방송이라면서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허울 좋은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왜곡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보다 더욱 악질적인 인권 침해입니다. 언론이 보도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국민들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왜곡해서 보도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려 할 때 만나주려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 사람들의 요구는 특례이고 보상이구나. 그래서 더 들을 이유가 없구나.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받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사가 있고 나서 팽목항에서 외신들은 언제나 촬영해도 되느냐, 인터뷰해도 되느냐 질문을 먼저 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 중 그런 질문을 먼저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냥 카메라를 들이댔고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현실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사를 겪은 가족들이 울부짖고 악을 쓸 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록하는 언론은 그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록한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왜냐고요? 기사든 방송이든 편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언론의 역할을 반성하는 데 또 모였으나 여전히 각성하지 못하고 이처럼 다시 한번 왜곡 보도로 가족들을 분노케 만든 MBC의
강하게 항의하고 규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학 특례 입학 무엇이 문제입니까? 참사를 겪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같이 지내던 친구 중 누군가는 죽었고 그 기억을 어떻게 내 가슴에 담아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때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배움의 기회를 어떻게 이 치유의 과정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 사회적 참사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겪었고 이 참사로부터 참사를 겪은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사회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MBC가 대학 입학 특례가 그렇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루셨어야죠.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이 얘기하듯이 일반인 희생자 가족 중에도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시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할 것입니까? 더 큰 문제는 고등학생이라고 하니 지원하는 방법을 대학 입학이라는 방식밖에 찾지 못하는 이 앙상한 인식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왜곡 보도들 속에서 정작 우리가 놓친 것은 어떤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과정을 모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야는 자신들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안을 가지고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참사를 겪은 사람들의 치유와 지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도 이후에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는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이 MBC뿐만 아니라 더욱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이 TV를 통해서 세월호를 보았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지만 다행히 탑승객 전원이 구조되었다던 바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 화면이 304명이 수장되는 생중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거의 TV를 보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오보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이라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방송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탈출한 탑승객과 혼절한 유가족들에게 들이대는 카메라와 마이크는 가슴을 찢어놓는 비수였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리지 않고 왜곡으로 세월호 가족들 가슴에 칼을 꽂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 배보상 타결에 MBC는 메인 타이틀로 단원고 2학년 대입 특례 합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해서 대입 특례가 되는 것처럼, 마치 국민성금을 모두 세월호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말하고 언론인들은 받아 적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상 규명 없는 배보상은 필요 없다, 특례 입학 개나 줘버려라라고 외친 세월호 가족들은 올해도 같은 말을 이 자리에서 또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느 부모님처럼 자식이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기 바라는 그런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4.16 이후엔 내 곁에 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물며 탈출해서 살아 돌아온 단원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대학이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덜 상처받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그저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만 바랄 뿐입니다. 살아 돌아온 아이들이 요구하지 않은 법으로 이렇게 또 상처를 주고
살아있는 것을 미안하도록 만들고 온갖 꼬리표와 낙인을 찍어대는 이 사회 어른들과 언론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다 건너 후지TV는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다시 조명하고 원인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공중파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구조 과정의 문제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나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와 행정부처와 국회의 무능함을 다룬 적은 과연 있었나요?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문제를 점검하는 방송은 있었나요? 모든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암 시대를 펼친다는 MBC 신사옥 아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1층 로비에 액자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음수사원 골정 지인이라고 합니다. MBC 사장 인사말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수사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쓴 효로도 유명한 말입니다. 현 박 대통령도 인용한 적이 있는 문구입니다. 과연 MBC 안광한 사장은 우물을 판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누구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는 걸까요? 오로지 시청자만 바라본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공정한 보도를 하는 방송사,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방송사, 아주 먼 옛날 옛적 양심이 있는 보도를 하던 만나면 좋은 친구 MBC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자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기사는 받아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취재를 하는 것입니다. 취재는 직접 보고 듣고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외치는 목소리와 실종자 수습과 현장 증거 보존을 위한 세월호 인양과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바라는 세월호 가족들과 다시는 이런 참사로 생명이 희생되는 일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언론은 직접 듣고 바르게 보도하기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저희가 유가족들이요, 광화문에 올라와서 청운동에 올라와서 여러 국민들 앞에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희생을 갖다 당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많은 부모들이 와가옥선언회는 갖다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다가 팽목항에 있다가 수색이 종료가 되고 여기를 갔다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자식을 갖다 잃은 부모한테 참 많은 거를 갖다 시키는 나라구나. 16일 날 머리 하면서 립밤 바르면서 엄마 나 갔다 올게 라고 선언회는 갖다 했던 우리 딸. 그리고 선언회는 갖다 그 다음날 17일 날 동생 사고 났다고 선언회는 갖다 그냥 가방 싸갖고 내려온 우리 2살 더 많은 오빠. 그래서 걔가 수색을 갖다 종료할 때까지 행복하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그냥 일어나지 말아야지 될 사고가 일어나서 어느 순간 내 딸은 갖다 지금 50m 밑에 있고요. 거기에 뻘이 1m가 될지 2m가 될지 모릅니다. 황지연이 마지막에 나온 거 아시죠? 거기를 갖다 14번째 들어갔을 때 나왔고요. 그리고서는 갖다 팽목항에서 20살짜리가 작업 종료할 때까지 있은 은하 오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갖다 믿을 만한 나라다.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는 갖다 지킬 것이다. 나는 갖다 이 말을 갖다 걔가 믿고 이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딸 살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 있는 부모도 살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로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6.25 전쟁 일어났죠. 그러면은 갖다 미국에서는 갖다 왜 그 국군들 지금도 그 시신 찾겠다고 선언하는 갖다 그럽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갖다 거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알고서는 거기 그 배 안에 있는 거 분명히 알고 대통령이 약속했고 국무총리가 약속했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해줘야지 되는 게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추워갖고 선언하는 갖다 저도 잠바 입고 있습니다. 제 딸이 50m 안에 있는데 그 추운 바다에 있는데 제가 잠바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추우시죠? 근데 그게요,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될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이 일 있기 전에는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 일 있기 전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겹칠지 모르고 당할지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해결 잘 해야죠. 해결 잘 해서, 아, 그래. 이 나라는 갖다 그래도 책임지는 나라다. 이 나라는 갖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나라다. 이 나라는 갖다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 최소한 자식들한테, 최소한 부모들이 그 얘기는 해줄 수 있는 나라를 갖다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백 명 중에 단원고 2학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으로 다 따졌을 때 2학년은 갖다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인원이지만 그게 나중에는 갖다 더 큰 인원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갖다 제 딸 찾고 싶습니다. 찾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약속했고 대통령이 약속했고 국무총리님이 약속했고 저는 사실은 갖다 MBC 보도 특별법 그런 거 사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갖다 저는 내 딸이 50m 있고 그냥 그 바닷속에 추운 데 있는 게 너무 아프고 그거 생각하면 갖다 살 수가 없고 그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내 딸을 갖다 데려올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딸을 만질 수 있을까요? 근데 내 딸의 그 뼈 조각이라도 찾아달라고 왜 내가 자식을 잃은 부모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선체 인양 꼭 해야지 됩니다.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마무리돼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국민이 나라를 믿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바꿔서 입장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내 새끼가 내 딸이 50m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니네들 살아가라고 그러면 그게 당사자다 그러면 갖다 과연 어떠실지 조금만 바꿔서 입장을 생각을 하세요. 선체 인양에서 거기에 있는 실종자들 마지막까지 다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MBC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악의 보도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스팟뉴스로 뜬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기사일 것입니다. 이 오보는 저희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게 했고 전 국민으로부터 언론의 지탄이 대상이 되게 하는 첫 전주곡이었습니다. MBC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들보다 MBC는 책임이 더 큽니다. 전국 MBC 기자회는 지난 5월 12일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해 성명을 냈습니다. 기자회는 성명에서 당시 목포 MBC 기자들이 구조자 숫자의 중복 집계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서울 MBC 전국부가 이를 무시했기에 전원구조 기사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오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이런 자기 반성은 전혀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국정조사에 MBC 관련자는 단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MBC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1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인 저희 가족들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도 행태에 대저운 전국 MBC 기자회는 지난 11월 4일 또다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제목은 MBC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였습니다. 성명을 통해 기자들은 MBC 사측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몰상식이 정상인인 것처럼 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의 특별법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저희 가족들은 진정으로 MBC 너희들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는 특별법의 수많은 내용 중 유독 대학 특례만을 부각시켜 보도했습니다.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대학 특례가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달려 있어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설사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정원 외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치 저희 가족들이 대학 특례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 입학을 둘러싼 격한 경쟁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이런 식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저희 가족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MBC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로 다시 한번 아파할 저희 가족들은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까? 적어도 참사에서 간신히 살아나왔지만 살아나왔다는 죄책감에 지금껏 제대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자신들이 되찾은 목숨마저 끊겠다고 하는 생존 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참사를 당한 것이 죄입니까? 참사에서 살아나온 것이 더 큰 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래는 지난 11월 4일 전국 MBC 기자회의 성명의 일부분입니다. MBC는 1980년 광주 항쟁 당시 불에 탈 수밖에 없었던 광주 MBC의 슬픈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더 늦기 전에 언론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의 희생자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없고 핍박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사회의 정의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의를 향하는 마음은 아름답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는 있을지언정 알고도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진정성만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가 더 이상 참여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를 돌아보면 참사가 발생한 과정은 참으로 터무니없었습니다. 아무런 예방장치도 작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참사 예방자료소의 국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그칠 수 있었던 것이 3사의 이런 과정은 더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인이 많이 했던 수많은 말들이 죄다 거짓말로 느껴질 정도로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위안을 얻고 조금은 안심하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조상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조상이라는 말 대신 유로지원금 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재원으로는 국민들의 성금을 사용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도둑이라는 자세를 보이길 원했는데 결국 국민성금을 나눠주는 것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상처 입은 국민들을 충분히 품어 안아 다시 국가와 공동체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연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성금의 사용처를 국회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성금은 성금을 내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기회에 모든 단체, 피해가족, 국민 등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성금의 사용처를 정하고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지려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과 수명 및 안전재단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해 이전에 있었던 대규모 참사의 생존자나 희생자 가족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에 국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안산이라는 지자체의 예산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산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모든 대규모 참사로 상처받은 혹은 상처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합니다. 국회는 추모 및 안전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을 5년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나마 3년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물러서면서 인정된 기관입니다. 추모 및 안전재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추모 사업도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 교육장의 설치와 운영 등 교육사업, 국가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 관련 문화학술 사업과 국내외 교류,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이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추모 및 안전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단 5년만 지원한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기간, 돈을 들여 안전한 사회로 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검찰은 시뮬레이션에 근거하여 무리한 증톤, 과적으로 보건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여 배가 기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각도 변침 이전 세월의 항적이 불분명하며 보건성을 계산하는 데 필수인 평형수, 연료, 청수, 음식물의 무게도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화물이 어느 정도 실려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진실에 다가서려면 세월호가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또한 실종자 한 명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찾기 위해서라도 세월의 인양은 필수적입니다. 아직 선내에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에 돌려주겠다라는 대통령님부터 장관들, 국회의원들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 돈보다 사람이 더 존중받은 사회로 가는 것은 비용을 이유로 실종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도 세월호 인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이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책임을 지기에 그 존재의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합니다. 이 바람은 저희 가족들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해 정말로 달라지려 노력하는, 그래서 정말 책임 있는 국회, 정부, 언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8일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세월호 배에서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건져내지 못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9명 다 찾을 수 있도록, 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질보도 일삼는 MBC는 각성하라! 세월을 즉각 인양하라! 앞질보도 일삼는 MBC는 각성하라! 세월을 즉각 인양하라! 예, 오늘 이후의 순서는 강동원 대표님께 넘기고 정영선 우리 먼저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까지 부모님들의 마음속 깊숙이 언론이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MBC가 올바른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공정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보도, 공정 보도, MBC는 즉각 실행하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한테 또다시 제2의 죽음이 되지 않도록 또다시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선출이랑 진상규명 부모님은 요구한다. 만약 이 순간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